납성분만 용액으로 추출돼 나온다. 추출된 납용액에 첨가 성분을 넣고 주조를 하면 재생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납은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사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그와 연동해서 납 축전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폐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제품들 역시 폐금속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에도 다양한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자원 확보를 위해 폐가전제품들의 재활용이 중요하다. 대형 폐가전제품을 수집해 재활용하고 있는 수도권 리사이클링 센터.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생활 속 폐가전제품을 모아 체계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0만 대 이상의 대형 폐가전제품과 연간 800만 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재활용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폐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 컴퓨터는 폐기물 취급을 받지만 이곳에 오면 유용한 자원이 된다. 수거된 폐가전제품들은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나뉘어 분리된다. 이곳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 EPR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PR은 생산과 판매뿐만 아니라 유통과 폐기까지 생산자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서 정부는 매년 전기업체가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정해주고 이를 관리 감독한다. 현재 협회에서는 전국에 7개의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 중이며 폐가전 제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재활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프레온가스를 추출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오일과 프레온가스를 다시 분리해서 정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하게 연소시켜서 대기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의 금 함유량은 같은 무게 금원석의 70배에 이른다. 금뿐만 아니라 휴대폰 한 대에는 20여 종의 희소금속도 포함되어 있다. 폐휴대폰 1톤에는 금 400g, 은 3kg, 주석 13kg, 니켈 16kg, 리튬 5kg이 존재한다. 국내 폐휴대폰은 연간 1,300만 대로 추정하지만 수거율은 40%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의 경우 다른 폐금속 자원보다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휴대폰은 국내 재사용과 재활용보다는 절반 이상이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폐금속 자원 재활용에서 중요한 문제는 원료 수급이다. 특히 폐가전 중에서도 수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소형 가전들. 하지만 성동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센터에서는 소형 가전만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다. 소형 폐기물은 그동안
추출할 금속량이 적다는 이유로 전자 쓰레기로 방치되기 일쑤였고 수거 역시 쉽지 않았었다. 소형 가전 제품들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철, 비철 등의 금속과 플라스틱. 대형 폐기물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유가금속은 소량이지만 환경보호와 재활용 부분에 있어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은 꼭 필요하다. 때문에 소형 가전을 수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가정에서 배출할 때에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면 그것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소형 가전제품들만 모으는 통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은 물질들이 일반 폐기물에 섞여서 나가지 않게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폐금속 재활용은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성공 여부가 높아진다. 때문에 재활용 관련 단체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활용 되게 궁금하시죠? 2000년도에는 최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현상이 급증하면서 폐금속 재활용에 대한 인식 고취가 중요해진 것이다. 천연 광물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것보다 이런 폐 전자제품을 다시 재활용해서 육가물을 생산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온실가스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거의 90% 재활용이 되면서 그 안에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철, 니켈, 알루미늄, 구리까지 많이